이번에 내 생애 짜릿한 대박 상가 투자법 네. 책을 출간한 상가 전문 강사 길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목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내용과 연결해서 이번엔 상가 투자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건데요. 많은 그 상가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깔끔한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카페라든가, 약국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또는 또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차하기를 되게 원해서 그런 거를 이제, 그리고 메디컬 빌딩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깨끗해 보이니까. 그리고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한참 동안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데, 이런 지금 편의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임대인들이 임차를 이렇게 받을 수 있으려면 위치가 좋아야 되겠죠. 위치 안쪽 유동인구 작은데 네. 골목 안쪽에 좀 힘들겠죠. 물론 맘스터치 길에 많이 보이는 네.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골목 안쪽으로도 2층에 입점도 해요. 그렇죠. 뭐 설빙 이런 네. 업체들. 네. 그래서 업체마다 조금 특징이 있고 네.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네. 업종별 특징 같은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연구를 하시면 네. 업종에 따라서 같은 평수인데 네. 어떤 가게는 월세가 100이고 근데 그 자리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월세가 갑자기 한 400이 될 수도 있고 업종별로 네, 월세 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업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가게, 이미 이제 우리가 가게를 하나 샀어요. 상가를 샀어요. 상가를 뭐 여하튼 매수를 해서 등기를 딱 올렸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편의점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이제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업종이랑 입지를 한번 생각을 네. 해보면은 우리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담배 거리 제한 같은 게 있어요. 중요하죠. 예, 네. 담배 거리 제한 이제 3가지가 있다고 제가 책에 적고 네. 있고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다. 스타벅스는 또 한 뭐 80평. 네. 예전에 70평이었는데 이게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요. 네. 공사 규정이.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데는 대지가 보통 한 300평. 네. 예, 보통 그 정도 되면 들어오죠. 요즘은 고속도로 IC 주변에 이런 빈 땅들,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 하나씩 입점하는 네. 거 네. 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커피숍 같은 경우도 백다방, 뭐 한 6평, 7평에도 입점하죠. 네. 근데 뭐 할리스, 투슨플레이스, 엔젤리너스 비교적 좀 크죠. 근데 또 이디야 같은 경우는 한 15평에도 입점하는 경우도 우리 보셨죠? 지금 전용 면적으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전용 면적으로. 전용 면적. 이런 것도 보시고요. 네. 그리고 뭐 약국, 병원. 네. 제 책에도 보면은 좀 충격적인 사실을 뭐 적고 있는 어떤 거죠? 약국, 병원. 어떤 거였죠? 아, 약국병원. 네. 네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분양상가 뭐 사기하면서. 네. 일단 그러면 뭐 편의점이나 기타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약국병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98년부터 상가를 연구를 했고요. 강의는 저기 지방에 있는 모 경매학원에서 2015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네. 하고 이제 서울부터 해서 수원, 안양, 뭐 일산 전국을 다 전국을 다니셨다고. 돌면서 강의를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5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가장 더러운 업종이 예. 아이고. 가장 더러운 업종이 병원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수험생들은 의아해하죠. 그렇죠. 예. 원장님들 항상 이 흰색 가운에 깨끗한 이미지. 네. 한 달에 뭐 돈도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예. 벌고 짭짤한 업종, 네. 우량세입자 이런 생각만 하는지 왜 병원이 더러운가 이런 네. 생각은 저한테 처음 들어보죠. 저는 제 고객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충격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옷을 더럽게 입는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분들이 성격이 더럽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우리 잘리겠는데 이거. 아, 예, 예.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예. 1편에 보면은 예. 뭐 신도시 상가 분양 뭐 조금 위험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얘기랑 관계가 있는 건데요. 신도시에는 빈 상가가 많잖아요. 예. 건물마다 한 건물에 예를 들어 상가가 한 70개 있다. 그럼 이 건물도 70개, 이 건물도 70개, 이 건물도 70개 이렇게 건물마다 상가가 많은데 많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한 건물에 메디컬 센터가 들어와요. 예. 그러면은 한 건물에 내과, 소아과, 뭐 정형외과, 피부과 이렇게 종류별로 들어오고 네. 1층에 약국이 분양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약국이 굉장히 비싸게 분양이 돼요. 끼워 팔기도 하잖아요. 위층 거하고. 네네, 그렇게 네. 하기도 하고 예. 특히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네.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과가 들어오면 네. 한 과당 이제 약국 분양가에 그게 포함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병원이 여러 개가 들어가면은 예. 약국 옆에 있는 가게는 분양가 10억인데 약국은 20억에 분양하든지 이런 사례들이 아주 흔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상층부에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놓고 1층에 약국 또는 그 옆에 편의점이나 기타 커피숍이나 비싸게 네, 분양을 네, 하는데 네. 만약에 네. 그 상층부에 있는 병원이 옆으로 통째로 옮겨간다면 네. 끔찍하죠. 끔찍하죠. 예. 근데 계획적으로 그런 일이 굉장히 흔하다는 겁니다. 신도시에는. 제가 아는 지인도 예. 예, 약국을 계약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일은 아니죠. 예.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그 약사협회에도 그런 주의하시라는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공지사항에. 그래서 병원 약국 컨설팅 업체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뭐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하지 않는 컨설팅 업체가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예. 정상적인 예. 업체를 제가 탓하는 건 그럼요. 아니고요. 예. 굉장히 비정상적인 네.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인 같은 경우도 경기도 모 신도시에서 네. 20억의 분양을 받았다가 네. 병원이 통째로 옆건물로 이동해서 약국 월세가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병원을 통째로 옆으로 옮긴 브로커가 그 새 건물에 약국 자리를 또 분양을 하더라고요. 또 20억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근데 이 일은 네. 아주 오래전부터 네. 계속 신도시에는 네. 많이 있어 왔던 일이에요. 네. 그런데 모르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네. 최근에도 계속 큰일 났다, 당했다. 네. 특히 또 제 아는 지인은 네. 3층, 4층, 5층에 병원이 들어온다 해서 그 병원이 또 넓게 접죠. 넓게 쓰죠. 그러면은 3층에 한 칸을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끼워 팔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병원 자리 중에 한 칸을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준공되고 나니까 안 들어. 인테리어를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준공했는데 네. 그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초조해지죠. 네. 그래서 원장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네. 가장 더러운 업종이 아닌가. 분양에 있어서는 오해는 마시고요. 네, 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네. 일부 정말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정말 사기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상가에 우리가 선호하는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분양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주의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길목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네, 편의점 아까 담배권 얘기하셨는데 그게 담배권을 갖고 있으면 상가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담배권을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 편의점 하던 담배권을 가진 임차인이 바뀌면 담배권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예, 일단 편의점과 담배 얘기를 또 뭐 잠깐 해드릴게요. 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제가 특강 때는 얘기를 잘 못 해드리고요. 담배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네. 제가 편의점 장사를 한 8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네. 직접 알바를 쓰고 네. 처음에는 물론 개인 편의점을 혼자 했어요. 네. 대출을 갚는다고 네. 악착같이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년 이상은 혼자 개인 편의점을 했고요. 예. 그 뒤에는 알바를 쓰고 했는데 총 8년 가까이 했고요. 네. 개인 마트, 개인 편의점, 브랜드 편의점. 네. 그래서 다 해보신 거예요? 예, 그럼? 개인과 브랜드 다 골고루 제가 위탁은 안 해보셨네, 그럼? 네네. 위탁 편의점?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는데 네.
그게 하다 보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담배는 피지 않지만 담배를 오래 팔았겠죠. 네. 그래서 담배에 대한 연구를 또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배가 역시. 안 나고 네. 어떻게 하면 담배가 안 나고 네. 제 지인 중에는 네. 서울에 있는 담배를 가지고 있는 편의점을 30억에 샀어요. 근데 사고 나서 곧바로 담배가 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담배권이. 아이고야. 그래서 근데 본부장님이랑 제가 네. 담배 얘기를 왜 하는지 시청자분들 중에 또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담배 얼마 남는다고? 담배 팔아봐야 9% 남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 남아요. 그랬는데 담배는 편의점의 생명과 같습니다. 네. 생명. 아이고. 네. 왜 그러냐면은 네. 담배를 사러 오면서 껌을 사죠. 그렇죠. 또 술을 사러 오면서 뭐 다른 그렇죠. 안주를 산다든지. 네. 그래서 담배와 관련된 매출이 보통 절반 정도. 술까지 포함하면 한 60% 가까이가 네. 술, 담배 관련된 매출이라고 보면 반드시 되고요. 있어야 되는 거네요. 꼭 있어야 되겠죠. 네. 편의점을 할 그리고 경우에. 담배를 팔면 KTNG 같은 회사에서 담배 지원금을 줘요. 물론 본사에 주면 본사에서 일부 점주한테 나눠주는 형식인데요. 네. 개인 가게는 개인한테 직접 주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담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담배가 있고 없고 따라서 네. 상가의 가치가 몇 억씩 심지어는 10억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가의 가격이 결국에는 그 임차료잖아요. 임차료의 네. 수익률로 우리가 가격을 따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가게가 잘 되면 임차인도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더 오래 하고 싶어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수익도 좋으니까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실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선순환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네. 담배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네. 책에도 일부 제가 실어놨는데요. 네. 첫 번째 담배 허가는 우리 거리 제한 관련 허가입니다. 음. 일반 허가라 그러죠. 네. 서울은 지금 신규 출전 100m로 바뀌었죠. 예. 제주도도 100m로 바뀌었고 타 시군도 다 앞으로 100m로 바뀔 겁니다. 네. 기존은 50m죠. 네. 그러면 기존에 50m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중앙선이 있는 찻길이다. 그러면 A 가게로부터 중앙선에 있는 찻길이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횡단보도가 없다면 네. 빙 둘러서 거리를 재고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 따라서 최단 거리로 거리를 재서 50m.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도보로서 그렇죠. 이렇게 걷는 그래서 재는군요. 횡단보도가 네. 없으면 근처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도 네.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으면 이렇게 바로 앞에 둘러서 네, 거리를 네, 재겠죠. 네. 그렇게 하면 담배가 50m에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목길이다. 중앙 차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 네. 골목길은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네. 어차피 무조건 최단거리입니다. 여기서 최단거리라는 거는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를 보고 네. 룰러로 지도로 이렇게 반경으로 네. 50m를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골목을 따라서 줄자로 이렇게 거리를 잽니다. 직접 예. 걸어가면서. 네, 네. 이런 재단거리를 의미하고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허가라 해서 일반 허가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담배허가입니다. 일반 허가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리 제한 50m 허가. 그래서 거리만 떨어지면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담배허가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 A 편의점이 있는데 30m 옆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네. B 편의점이 입점하는 경우를 볼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편의점이 분명히 하나 있는데 네. 바로 옆에 네. 큰 오피스텔 들어오면서 편의점이 또 생겼어요. 네.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 50m 분명히 안 되는데 허가 어떻게 냈을까? 이 허가는 두 번째 허가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허가는 군내 허가라고 그래요. 아하. 군내 담배. 네네네. 그래서 군내 담배 허가는 우리 군내 매점 들어보셨죠? 네. 자체적으로 군내 수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큰 오피스텔이 들어왔는데 유동인구가 하루에 예를 들어 10,000명이다. 그럼 판매권을 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걸어 나오면 귀찮거든요. 네. 그래서 군내에서 팔 수 있게. 네. 근데 이 군내 허가는 각 지자체, 시군구마다 네. 지자체 담당자가 이 정도면은 수요가 네. 있겠네. 허가 네.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그 분이 굉장히 굉장히 애매하죠. 애매하면서 대단한 권한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기존 뭐 인맥을 활용해서 네. 담배가 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을 확인한다. 하시고 상가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담배가 있습니다. 음. 담배가 또 있냐고? 예, 있습니다. 세 번째 담배허가는 평수허가라고 하는데요. 네. 평수허가는 보통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없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완벽한 서울 말투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같은 서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네, 전혀. 예. 네, 그렇죠. 네. 우리 같은 서울 고향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서울 사람이라 그래요. 네. 영등포 여기 내리면 할머니가 저한테 길 물어보고 제가 친절하게 길 알려주고 뭐 이러고 있죠. 타임스퀘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네. 경남에 네. 살고 있는데 서울까지 뭐 훤하시죠. 워낙 많이 다니셔가지고. 네네네. 네. 저도 상권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투자나 이런 주거용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상권을 항상 현장에 임장을 가면 상권까지 같이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주거용 부동산에도 상권, 결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거기는 굉장히 맞습니다. 액티브하구나, 예, 활동적이구나, 라고 하면 결국에는 거주하기도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담배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면은 제가 이제 창원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제가 사는 이제 창원, 경상남도 창원. 대단하죠. 예, 거기. 제가 사는 창원은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기로 대단했죠. 네. 예, 한동안.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좀 안타깝죠. 네. 지방은 산업이랑 연관이 있으니. 네. 근데 이 창원 얘기를 왜 하냐면은, 창원은 세 번째 담배화가 평수가 사라졌어요. 네, 창원에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산광역시를 갔는데, 부산광역시에 연제구라는 네. 지역이 있어요. 네, 네. 거기를 가서 구청 담당자를 만났더니, 아직 살아있다. 세 번째 담배화가 아니요. 연제구도 사라졌대요. 어. 그런데 경상북도 경산을 갔어요. 예, 경산. 살아있대요. 예. 그리고 화성, 수원도 살아있어요. 지자체라서 지금 그런 거죠? 지방. 네, 지자체마다 조례가 틀려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담배화가 첫 번째 담배가 자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담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50m 거리 제한인데 서울 제주는 100m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담배가 군의화가 말씀드렸죠.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담배가 네. 어떤 지자체는 있고 어떤 지자체는 아예 삭제가 되었어요. 네. 이거는 평수만 크면은 담배가 나오는 규정인데요. 평수만 크면 담배가 나온다. 예를 들어 내 가게가 실평수가 40평이다. 네. 이렇게 실평수만 계산을 해서 네. 약 한 35평 정도. 네. 전용 면적 기준. 전용 면적. 예. 이렇게 되면은 거리도 상관없고 또 아까 오피스텔의 구내 수요 이런 것도 상관이 없이 자체 평수만 크면은 담배가 나오는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평수만 크면 담배가 남발하다 보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운영하는 구멍 가게들이 다 죽어요. 아. 그래서 2008년도에 네. 이제 정부에서 상생을 위해서. 예, 상생을 위해서 이건 지자체마다 네. 조례를 알아서 하라 하니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규정을 삭제했어요. 그랬는데 네. 책에도 그 사례가 나옵니다. 네. 경상북도에 네. 거기 어디에 가면은 저희 수강생이 담배 허가를 낸 사례가 나와요. 이 가게 같은 경우도 본인 가게가 4층짜리고요. 네. 아까 두 번째 담배가 군의허가는 6층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예. 책에 있는 내용을 너무 다 말씀해 버리시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또 구입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 담배 이야기 아닌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작가님들의 노고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집에 책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다 사니까. 사서 보고, 그리고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이 책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책은 사서 보시는 걸로. 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안 끊으셨으면 담배 얘기만 2시간 할 뻔했네요. 네, 독자 여러분, 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또 말씀해 드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다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네. 네. 사실 초보가 그런 거 하기는 어렵죠. 초보자들이. 네. 그건 이제 어떤 사연이냐면은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시대에 맞는 이야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컨택트가 아니라 언택트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언택트, 상가, 또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길목이었습니다. 네, 저 이춘환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